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찐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니 보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이니까 또 한 주의 마지막 저랑 함께 상큼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희님, 송종복님, 구성무님, 경제시장님, 김상리님, 장뽀로리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의 마무리인 만큼 한 주 동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좀 해드릴 거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들, 이슈, 섹터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개인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쵸? 어제도 제가 짧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저녁에 오늘 아침에도 8시 영상 하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이로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네, 이경혜님, 남재훈님, 두잇캣님, 그리고 정예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시님, 안녕하세요. 태하 맞죠? 이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많이 이제 신조어라든지 이런 인사말을 많이 익혔습니다. 학시님, 반갑습니다. 찔레공주님도 반갑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은 이따가 그 유튜브 링크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놨어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제이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셨네요. 제 개인 유튜브 링크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면서 사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미증시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쵸? 늦게까지 미증시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장 초반에는 지수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지수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증시는 3대 증시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쭉쭉쭉쭉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볼 겁니다. 일단 한번 쓱 한번 훑어갈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 보게 되면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두 가지 이슈에 좀 주목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어찌됐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AI 이제 제조업체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두고 기대감하고 경계심, 우려감이 여전히 뒤섞여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견조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시장도 다행히 우려보다는 낙관론이 좀 더 우세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새부턴가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AI 버블론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더 강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견조하다라는 그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 GDP인데
미국이 이제 2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치와 속보치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GDP 발표를 여러분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죠. 어쨌든 이번에는 잠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3%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는 3.1%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는 3%였고 어쨌든 그 무엇보다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제외한 종목들은 모두 강세였고 브로드컴, 알파벳,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좀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강하다라기보다는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지표,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까 하락할까 라는 걱정보다는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더 갈까 라는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야 또 그 시장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체크리스트 쭉쭉쭉 적어드렸는데 자, 끝났어요. 한미은행 금리 동결을 했죠. 한미정상회담은 끝났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죠. 이제 오늘 PC 지표, 물가 지표가 나올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될 것 같고 오늘 금요일 미국 증시, 오늘 미증시를 제가 보면서 또 제 유튜브 채널에 관련 내용들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 아니면 또 월요일 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이슈와 섹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쵸?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이케님 구독 좋아요 하셨어요? 최고입니다. 나이스예요. 땡큐입니다. 그리고 버락주은이님 출첵, 네, 열리진님 반갑습니다. 최영금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는 항상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슈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바라보는 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틀린 얘기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수정을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가 맞았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다? 여러분들 항상 제 방송은 매일매일 보셔야 된다. 이야기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이야기를 놓치신 분들, 어제 방송 못 봤어요, 엊그제 방송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어찌됐건 출근길 주식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업로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채널 홍보하는 게 아니고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널 홍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아침 일찍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방향성 확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는 좀 견조했고 코스닥은 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 보면 일단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엔비디아 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조금은 우려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1등, 정규 1등 하는 애한테
너무나 그 올백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올백이 아니더라도 99점, 98점, 97점 잘 본 거잖아요. 잘했다란 이야기예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았다는 부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블랙엘의 매출이 견조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젠슨왕 CEO의 어떤 그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결국 지금 H100, H200 모두 매진된 상태죠. 고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결국 추론형 AI로 인해서 관련 부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한 4조 달러 정도 규모 AI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블랙웰 승인도 중국 그 매출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지속 요청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향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빠진 상태고, 이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은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 더 이상 이것보다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시간의 하락은 그냥 뭐 엔비디아 약세는 그냥 전교 1등한테 올백을 바랬다라는 관점에서 실망감이 나온 것들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은 1등이다. 공부 잘하는 놈은 계속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등락이 좀 달랐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좀 견조했고, 생각보다 견조했어요. 굉장히 큰 낙폭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안 좋았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일단 어제 LNF 관련해서 악재가 좀 하나 있었어요. 상반기 부채 비율이 400%를 돌파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유동 비율은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LNF가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이 461% 정도, 지난해 말 287%에서 17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쵸? 부채 총계에서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부채 비율이 378%예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재가 나오면서 NF가 어제 한 13%, 장중 13%까지 폭락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2차전지가 끝이냐? 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워낙에 안 좋았던, 캐즘에 대한 부분들,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맞았다. 2차전지는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릴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LNF 악재가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 더 악재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판 이 IRA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잖아요. 한국판 IRA. 이것들을 이제 현재 설계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연간 300억 안팎이라고 좀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국판 IRA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입법을 추진 중인 한국판 IRA를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LG엔솔, SK온,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3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생산 비용 추정치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SK온을 뺀 LG엔솔하고 삼성 SDI는 사실상 환급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판 IRA는 이제 환급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한국에서 사용된 제품으로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돼 있죠? 미국과 중국은 자국 생산에 국한돼 있습니다. 자국 사용이 아니에요. 자국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한국판 또 IRA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이제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별 산업 지원 법안이 아닙니다. 일괄 지원입니다. 일괄 지원. 그러니까 산업별 특성이라든지 지원의 시급성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기준만 있을 뿐 사용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어제 좀 악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7월 유럽 판매가 40%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악재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나온 기사니까 오늘 좀 뭐 악재로 돼서 뭐 변동성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요. 저는 2차 전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추세가 좀 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저는 또 조심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졌어 들어가 공격이 아니고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트지님, 네, 안녕하세요. 웨라스님, 오빠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목소리 좀 더 차분하게 깔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좀 두드려 맞자. 맞습니다. 2차전지 그만 두드려 맞아야지.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전지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좀 면역이 됐나? 주목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슬슬 반격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두 번째.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대주주 양도세. 이거를 제가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와 경제는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사,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또 주식인이잖아요.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에서 도움되는 종목들을 좀 내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 잔고가 여러분들 10조 원을 웃돌면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최애국 그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견조했을 때, 아시아 증시 견조했을 때 우리 증시는 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좋았던 흐름들도 있지만 지금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는 상당히 약한 흐름들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왜 때문일까요? 공통점은 관세인데 누군가는 올라가고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갈까요? 왜 빌빌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공통적인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내적인 요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차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지주사, 금융주, 보험사 이렇게 상법 개정안 수혜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2차 개정안 통과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3차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3차 개정안의 그 주요 포인트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요. 지금 위축된 증시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런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3차 상법 개정안을 이제 보시면 이걸 안 했네.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은 지금 위축된 투심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겠죠. 그쵸? 대주주 양도세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보다는 긍정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50억으로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제 구윤철 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워딩을 보면 현재로서는 올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가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생뚱맞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나서 정부가 어떤 이 전략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세법 블랙폭에 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타난 건데 어제 그 27일이죠. 엊그제. 그러니까 예산 그 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이거 대주주 언제 결정할 거냐? 진전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빠르게 결정하겠다. 라고 하나 이야기했고요.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건 이제 9월 달에 어쩌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거고 빠르게 결정하겠다 말고 또 하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겠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저는 이 워딩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죠? 여기서 되면 실망되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죠? 이제 뭐 키보드 막 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그 포인트를 찝었어요. 이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9월 초가 아니고 9월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증시가 반응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심리를 정말 잘 깨뜨렸다 봐요.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실망감이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반전이 나왔을 때도 시장이 반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에 어떻게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AI를 동력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 경제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미뤄지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 참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경협주하고 스테이블 코인, 노란봉투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시장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지금 조방원 이렇게 주도주들이 순환매가 돼가는 가정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로봇주가 튀었다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주사, 보험사, 증권주가 튀었다가 어느 날은 또 조선이 튀었다가 조선기자재가 튀었다가 이렇게 개별 종목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나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뭐를 활용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일정 매매를 활용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똑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경협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선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물가지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일정 매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일정 공부를 하는 거겠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일정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북한 김정은이 9월 전승절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문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도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 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흐름에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을 만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올해 만나고 싶다,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0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이 APEC에서 북미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9월달 방중과 10월달 에이펙을 고려해 본다면 이 일정을 고려해 본다면 경협주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보이고 상승폭이 크더라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북한 김정은 9월달 방중이 왜 중요하냐? 왜 외신들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보시냐면 이례적이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2011년에 집권을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온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그동안 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로 보인다라는 점. 이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중국 방문이 2019년 이후에 6년 만. 그죠? 그리고 북한 지도자가 중국 승전기념 열병식 참석하는 게 6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 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중국과 어떤 이런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한편,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고립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폐쇄 국가이면서 중국도 폐쇄 국가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국가인데 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와 중국이 엮여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을 때 아시아라든지 유럽, 남미 각국에 대한 매력 발산에는 이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의 개선을 하려고 한다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쩌면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적인 단계를 보통 이제 우리가 극적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번 이게 튈 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을 가지고 나왔었죠.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섹터이고 테마이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노란봉투법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서클 관계자가 와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합류 협의를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거는 당연히 국내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됐을 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기초통화국인 달러 패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화나 달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식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지갑에 동전 갖고 다니고 지폐 갖고 다니고 이러다가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언젠가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자, 어제 보면 402조 규모 추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도 확장이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도 스테이블 코인에 합류를 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뿐만 그러니까 구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LG CNS라든지 뭐 코스콤, 페어스케어랩 이런 결제 유통 정보 기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분가를 신설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 라인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하나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파업고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 로봇주에는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데 원래 오늘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류해 드리려고 했어요.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이렇게 분류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대기업 관련된 로봇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거는 이 종목은 어떤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개 말씀드리면 자 LG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하이젠 R&M 이렇게 정도가 있을 거고 현대는 비상장 중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클로봇, 뭐 SB 시스템즈, KANR 시스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BB테크, 이렌시스, 뭐 SPG, 에브리봇, 인탑스, 우린 PTS, 이삭 엔지니어링, 드림텍 등등등이 있습니다. 두산은 누가 봐도 두산 로보틱스죠. 그리고 SK는 시메스, SKO는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 포스코는 뉴로메카 이렇게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니까 오늘도 상큼하게 수익으로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은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또 다음 주에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불금 되세요 여러분들.